얘들아,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잘 돼가? 그니까 틈틈이 소식을 전하란 말이야.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청첩장도 주려고 불렀지. 우와, 청첩장 센스 있네. 이쁘다. 그렇게 결혼 노래를 부르다니 진짜 너가 제일 빨리 가네. 결혼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얜 다른 걸 노래를 불렀지. 맞아. 결혼도 결혼인데 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진짜 꿈이었어. 가정? 그럼 설마 2세? 왜인진 모르겠는데 난 옛날부터 내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 그니까 보통 어릴 땐 아기 관심 없잖아. 출산도 무서우니까 다들 싫다 하고.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아기 갖고 싶다 해서 되게 신기했어. 그러게. 그럼 결혼하고 2세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린 거의 바로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와, 신혼생활은 안 즐기고? 우린 연애를 워낙 오래 했잖아. 신혼이라고 딱히 특별할 것 같진 않아서. 아이는 빨리 나올수록 좋다니까 그냥 바로 시도하기로 했어. 야, 미리 축하한다. 우리 그럼 생각보다 조카가 빨리 생기는 거잖아? 그러게, 아들일까 딸일까 벌써 궁금하네. 넌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난 진짜 성별은 상관없어. 아기면 다 좋아. 나 진짜 아기 좋아하나 봐. 너무 기대돼. 남의 아기를 봐도 너무 예쁜데 내 아기면 얼마나 예쁠까? 오빠도 아기 좋아하셔? 오빠? 오빠는 막 좋아하는 것까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뻐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해 뭐해. 자기 자식인데 당연히 이쁘겠지. 그래도 오빠도 바로 오케이해서 다행이다. 신혼 즐기고 싶을 법도 한데 보통 이런 것도 의견 안 맞으면 싸움 나잖아. 아이 문제는 전적으로 나한테 맞추기로 했어. 내가 워낙 옛날부터 그런 꿈 갖고 있었던 것도 알고 어차피 언젠가 나올 건데 빨리 낳는 게 낫잖아. 그렇긴 하지. 1살이라도 체력 있을 때 낳아서 얼른 길러버려. 좋은 소식 듣자마자 또 좋은 소식이네. 임신하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 당연하지. 석 달 뒤. 여보, 근데 우리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응? 뭘? 뭐긴 뭐야. 아이 말하는 거지. 아이?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집도 이제 다 정리됐는데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아? 임신이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내년 초쯤에 태어나려면 지금부터는 시도해야 하잖아. 여보, 근데 진짜 바로 아이 가지게? 우리 신혼생활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 신혼생활? 뭐 그건 그런데 아이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도하는 동안에 즐기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아직 안 해본 것도 많고 웬만한 건 다 해봤지 않아? 우리 연애 기간만 7년인데 뭐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못 해본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네. 혹시 아이 별로 안 가지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연애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 결혼 전에도 그렇고. 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알잖아. 그치. 혹시라도 막상 결혼하니 마음이 바뀌었을까 봐. 만약에 바뀐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왜? 나랑 끝내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7년이나 만나고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헤어져?
그냥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를 조율할 거 아니야. 조율할 게 있나? 어차피 낳게 돼 있는걸. 딩크족도 많잖아. 당신이 그런 걸 꿈꾼다면 나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어릴 때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그게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나조차고 혼자 아이를 낳을 순 없는 거니까. 임신도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육아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아무튼 낳는 걸로 했으니 낳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 알겠어. 그럼 나중에 이야기해.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아니야? 아들도 왔는데 며느리만 반기시고 어머니도 참.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내 놈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부모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제가 뭘 알겠어요. 아가야,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너희 온다고 내가 간만에 솜씨 좀 발휘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 도착하면 도우라고 하시지. 돕긴 뭘 도와. 내가 평생을 지석이랑 지석 애비 밥상 차려주고 살았는데 며느리 하나 낀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니?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자, 어서 한술 뜨라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얼른 우리도 손주를 보지 않겠니? 아이, 천천히 먹지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배고팠나? 마음이 급해서. 엄마, 왜 현아한테 부담 주고 그러세요? 요즘 그런 부담 주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아이고, 그런가? 나는 그냥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으니까 너무 담아두지 말거라.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아이 얼른 갖고 싶어요. 지석 씨랑 이야기도 다 했어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로구나.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도 되겠니? 저희는 그냥 바로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연애도 오래 했으니까 딱히 미룰 이유도 없고요. 아유, 요즘 애들은 아이 낳는 것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해서 손주 못 볼까봐 은근 걱정도 했었는데 손주 못 볼 걱정은 없겠구나. 괜한 걱정이세요, 어머니. 저도 어릴 적부터 제 아이는 꼭 가져서 화목한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희가 노력해서 얼른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게 효녀지 다른 게 효녀야. 말만 들어도 좋구나. 뭐 갖고 싶다고 빨리 가져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마세요. 너무 기대하시니까 실망하실까 봐 겁나네요. 실망 무슨 실망. 걱정 말고 좋은 소식이나 들려다오.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온 것 같죠, 여보? 허허허, 그러게. 나도 할아버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참말로 다행이구만.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치, 오빠? 뭐 그러네. 6개월 뒤. 이상하네. 이번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되다니 이상하네. 우리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뭘 문제식이나. 우리 둘 다 건강한데 무슨 문제가 있어. 보통 이쯤 되면 그래도 생기지 않나? 1년은 해보고 포기를 하던가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불안해하면 더 안 생긴다더라. 그래? 내가 너무 조급해하나? 아이를 안 원하는 사람들은 잘만 생기던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거야? 그게 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으면 아이가 찾아와 주겠지. 그렇겠지? 이번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너무 허탈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급할 거 없잖아. 차분하게 마음 먹자고. 고마워, 여보. 현아, 요즘 좋은 소식 없어? 그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아직 없어. 바로 안 생기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야, 그렇겠지 뭐. 한참 좋을 텐데. 시도야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너네 거의 1년 다 되어가지 않아? 맞아. 그래서 문제야. 왜 안 생기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남편이랑 난임센터 가봐. 그게 사실은 내가 남편 몰래 혼자서는 가봤거든? 근데 내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 뭐? 그럼 남편 쪽이 문제인 거야? 혹시나 그럴까봐 걱정되네. 괜히 난임센터 가자고 했다가 남편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남자로선 상처받을 순 있겠다. 그래도 남편도 아이 생기는 거 엄청 기다리고 있을 텐데 괜찮겠어? 근데 남편은 나만큼 마음이 조급하진 않은가 봐. 내가 왜 안 생기냐 불안해해도 오히려 태평해. 말은 안 했어도 남편도 어느 정도 신혼은 즐기고 싶었던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이런 거지. 근데 그렇다 해도 어쨌든 남편도 아기 원하는 거면 빨리 현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괜찮다 해도 계속 안 생기면 점점 지칠 텐데. 그치. 근데 난임센터 가는 거 자체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래도 용기 내서 이야기해봐. 당장 걱정돼도 막상 다녀오면 뭔가 해결책이 생길 거야. 맞아. 다녀오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주고. 알겠어. 들어줘서 고마워.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같이 난임센터 가볼래? 뭐? 난임센터? 지금 나한테 문제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안 생기니까 혹시나 우리 건강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니까.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좀만 참고 기다려보라니까. 어떻게 나보고 난임센터를 가보라고 할 수가 있어? 혼자 가보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잖아. 왜 꼭 당신 문제일 거라고만 생각해? 그건 그렇지. 그래도 내 주위엔 난임센터 갔다는 애들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거 검사하면 돈도 엄청 깨지지 않아? 기다리면 알아서 생길 건데 왜 그런 데 돈을 써?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혹시나 우리 중에 한 명이 불임이면 아기를 입양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 아이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뭐하러 또 입양까지 생각해? 당신 그렇게까지 아이가 갖고 싶어?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이 얘긴 끝난 거 아니었어? 됐어. 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좋지. 불임 검사니 입양이니까지 하고 싶진 않아. 아이 갖고 싶으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가져.
아이는 나만 가지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간 잘 지내셨죠? 왔구나. 그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알아왔는데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됐고, 난 네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구나. 네? 며느리가 손수 지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너 드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지석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여기가 제 집도 아니고 요리하려면 장부터 봐야 하는데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외식하시고 다음에 제가 제대로 요리 대접할게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진작에 대접을 했어야지. 나처럼 며느리한테 밥 한 번 못 얻어먹어본 시어머니는 없는 줄 알아.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너 처음 시집 올 때 뭐라 그랬어? 뭐? 손주를 빨리 안겨드려? 풀이민 주제. 어딜 어른들한테 입 빨린 소리나 해가며 거슬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임이라뇨? 지석이가 다 말해줬다. 너네가 애 빨리 갖는다 해놓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내가 쪼았더니 결국 말하더라. 요즘 애들답지 않게 손주는 빨리 안겨드린다기에 다른 시어머니들이랑 다르게 너 아껴주고 예뻐했는데 애도 못 낳는 몸으로 시집 사기를 쳤으면 며느리로서 내 할 도리는 다 해야지 않니? 어머니,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 불임 아니에요. 지석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집 사기라니요. 저 그런 거짓말은 친 적도 앞으로 칠 생각도 없어요. 뭐? 내가 불임이 아니라고? 그럼 왜 애를 못 갖는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내가 문제가 아니면 뭐야? 그럼 우리 지석이가 문제라는 거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검사도 안 받아봤으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란 건 어떻게 알아? 이제 하다 지석이 탓으로 몰고 가려는 게야? 전 지석 씨 몰래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니. 저는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댔어요. 원하시면 진단서도 끊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석이가 거짓말을 쳤다는 거야? 어딜 말도 안 되는 소릴. 아드님 말씀은 전부 믿어주시고 제 말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오빤 참 좋겠네요. 불임 아니라는 증거도 다 있는데 이렇게 자기 말을 찰떡같이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뭐야? 오빠 검사시켜서 오빠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 저 오빠랑 더는 못 살아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사기 결혼이라면서요. 제 말이 사실이고 오빠 말이 거짓이면 제가 그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럼 전 오빠 검사시키러 가볼게요. 이만. 야, 너 거기 안 서? 여보, 나 데리러 온 거야? 오늘따라 피곤한 줄 어떻게 알고? 나도 오늘따라 피곤해서 오빠도 뭔가 피곤할 것 같더라고. 얼른 타. 고마워. 역시 여보밖에 없어. 근데 여보, 피곤하면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오려나?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예약해놨거든. 당신 어머님이 나 불임 아니냐고 하셔서. 당신이 그랬다며 나 불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안 생기는 거라고 당신이 그랬다며. 여보,
그건 어머님이 하도 우리 아기 안 생기냐고 닥달하셔서 당신까지 괴롭힐까봐 내가 입막음 하려고 한 소리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쳐? 내가 얼마나 아기 갖고 싶어 하는 줄 알면서. 당신 어머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불임이라고 하니까 바로 태도 돌변하셔서는. 어머니가 그랬어? 정말 미안해 여보. 어쩐지 요즘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냉랭하시더라니. 당신이 그딴 비열한 거짓말이나 쳤을 줄은 몰랐네. 제발 한 번만 봐줘. 여보, 곤란한 상황 피하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 나 당신같이 비겁한 사람이랑 같이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태도 돌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던데. 앞으로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 무슨 소리야? 겨우 이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소리 아니지? 내가 잘할게, 응? 됐고 검사나 해. 이제 나 더는 못 참아. 당신 쪽에 문제 있는 거 밝혀지면 나 당신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각오해. 아, 여보, 검사는 못해. 제발 검사만은 하지 말자. 왜? 당신은 아무 문제 없다며. 왜? 이제 와서 캥기는 거라도 있어? 사실은 내가 문제 맞아. 내가 정관 수술했어. 뭐라고? 사실은 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아이가 갖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우리 생계가 너무 빠듯해지잖아.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 우리 7년이나 만났는데 당신 같은 여자를 놓칠 순 없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진짜 미쳤어? 제발 용서해줘. 애는 갖기 싫은데 당신은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 웃기지 마. 난 당신 때문에 어떤 취급까지 받았는데. 당장 이혼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결국 병원 가던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아기를 갖기 싫었음 싫다고 말을 하지. 교묘하게 말을 피해놓고는 저 몰래 뒤에서 정관 수술을 하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듣기 싫어서 저보고 불임이라고 뒤집어 씌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속내를 듣고 보니 제가 버는 돈으로 인생 즐기며 살고 싶었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신혼집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 월급으로만 대출 갚으려면 무지 빠듯할 겁니다. 7년을 사귀고 결혼한 건데도 남편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연애해온 지난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기가 생기고 난 뒤 알게 된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저와 아기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진이라든가 진정한 성격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호된 경험을 치를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못된 사람과 한 가족이 될 뻔했었지만 간신히 벗어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누나,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식당 사장님이 나 진짜 지치게 하네.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너 요리만 하고 오는 거 아니었어? 요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주방 일 외에도 설거지며 서빙이며 혼자 다 도맡아서 해야 돼. 더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다 말해봐. 누나가 들어줄게. 우리 귀여운 동생이 하는 말이면 다 들어줘야지. 누나 요즘 용돈 궁하다고 하더니 나한테 잘하는구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용돈 상관없이 좀 들어줘봐.
어차피 나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남는 게 시간뿐이야. 동생 하소연이야. 용돈 상관없이도 들어줄 수 있지? 차라리 취직 준비할 때가 훨씬 낫다 싶어. 안 좋은 곳에 일하게 돼서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고생한다. 누나도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전해주는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줘. 알겠으니까 얘기나 해보라고. 내가 일하는 곳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서 정말 좋은 곳인가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 그런데 가게 리뷰는 죄다 조작이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일하기 좋다 남긴 것도 조작이더라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커녕 무슨 현대판 노예 제도나 다름없어. 아르바이트 3명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다 시키는 거 있지. 너가 서빙이며 주방이며 설거지며 다 하고 있다며? 그거 말고도 더 있는 거야? 맞아. 그것만이면 내가 말을 안 해. 그거 외에도 불합리한 것들 한둘이 아니야. 저번에는 사장님 엄마인지가 와서는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 막 딴지를 걸어대더라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또 사장하고는 말이 달라. 사장하고 말이 어떻게 달랐는데? 손님이 시킨 것들부터 무조건 하라는 게 사장님이었는데 주방에 요리를 다 탄다고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게 또 사장님 엄마거든. 두 사람 다 방침은 다른데 날 사이에 두고 아주 본인들 말이 맞다면서 들들 볶아잖아. 정작 안 따르면 혼나는 건 나고 사이에서 미치겠어 정말. 그런 직장 때려쳐. 그런데 더 있어봐야 정신병만 걸려. 안 그래도 최저시급 안 챙겨준 것까지 해서 죄다 받아낼 생각이야. 1년 넘게 일했는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인정도 안 해주고 본인들이 마냥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최저시급 안 준 걸로 신고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진짜 어이가 없다. 최저시급도 못 챙겨줄 것 같으면은 왜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심지어 너 2, 3인분 몫은 했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잘해봤자 모자란 것만 지적해대고 잘하는 거는 칭찬 한마디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내가 거기에 있을 때가 군대가 있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면 믿겠어? 이리병 시절보다 더 힘들었다니까. 그래, 고생 많았네. 나도 만약 아르바이트 하면 그런 곳은 꼭 걸러야 되겠다. 나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야. 누나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 인간들 만나면 큰일 난다고. 알겠어. 근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만날 일은 없겠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생은 취직한 식당에서 된통 고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전공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취직을 하게 된 곳에서의 업무는 물론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소연을 해오더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취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동생의 일에 많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저 역시도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취직이며 면접이며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력은 없었지만 여기저기 얼굴을 비치며 노력을 한 덕분에 얼마 뒤 저는 카페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여사장은 인자해 보이던 첫 인상과는 달리 한없이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인상부터 깔끔하고 꼼꼼할 것 같아서 뽑았는데 어째 일 처리가 영 신통치 않구나. 커피잔에 이거 커피가루 남아있는 거 안 보이니? 아, 그거 아까 사장님께서 닦으신 건데요. 내가 닦았다니 무슨 소리야? 너가 컵 청소한 거 내가 다 기억하는데. 아니요. 제가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장님께서 화장실 청소시키셔서 사장님께서 직접 설거지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나는 변명하는 사람이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다 싫어해. 정말 요즘 세대 말로 극혐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어떠니? 제가 안 한 일인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사장님. 그리고 저번에도 배달하시는 분이 물건 착각해서 다른 거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제가 체크해서 바로 쥐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요. 꼼꼼한 건 둘째치고 너 기본적인 예의범절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아무리 가족 같은 직장이라고 내가 공고를 해놨어도 그렇지. 너가 이런 식으로 대들고 나오면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혼나면서 일 배울 수밖에 없다고. 경력 쌓기도 전에 쫓겨나고 싶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안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란 말이다. 나는 사장이고 너는 일개 알바생에 불과해. 저 여기 정식으로 취직한 거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인 줄은 몰랐네요. 정직원으로 대우해주고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받더라도 이해하라고 면접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동네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데 어떻게 챙겨줄 거 다 챙겨주겠니? 아휴, 속이 터져서 원. 그나마 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정말로 무섭고 꼰대 같은 인간한테 걸렸으면 너 정말 된통 혼났을 거다. 알겠니? 나나 내 아들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넌 이미 쫓겨났다고. 아, 사장님, 아들분도 있으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신데요? 나이 알아서 뭐 하게? 꼬시기라도 하게? 면접 때와 말이 달라진 사장이었지만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과 달리 보면 볼수록 비호감인 사장이었죠. 특히 본인이 한 일을 놓고 제가 했다고 우긴다던가 물어보는 것에 설명을 할 때마다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람을 몰아세울 때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장과는 달리 제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지영 씨 일 많이 힘들죠? 쉬엄쉬엄 하세요. 아니요. 사장님이 자리 비웠을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엄마 어차피 친구들 만나러 가서 한참 있다가 올 거고요. 오늘 가게 문 닫는 거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도 돼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으셔도 돼요. 그래도 직장인데 어떻게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설마 내가 엄마한테 꼰지르기라도 할까봐 그래요? 고자질하고 그런 치졸한 짓거리 안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앉아서 일하세요. 손님도 없는데 왜 무리를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사장님이 워낙에 깐깐하고 규칙 지키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도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엄마가 하는 말 90%는 다 본인한테도 적용 안 하는 말이에요. 나도 가게 영업해봐서 아는데 사람이라는 게 채찍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당근도 적당히 주면서 채찍을 필요할 때 써야죠. 그리고 지영씨같이 일머리 좋고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 성에 차는 사람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엄마가 나처럼 가게를 운영해야 될 텐데. 사실 사장님이 저 싫어하시는가 싶어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벌써 가게가 있으시고 젊은 사장님도 대단하시네요. 젊은 사장님이 뭐예요? 저희 7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에이, 7살 차이면 삼촌이죠. 오빠라고 하면 장사 성공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빠도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호칭 편하게 하니까 좋잖아요. 말 차츰 낮추든지 할게요. 어쨌거나 장사 비결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벼랑 끝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잘 풀리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도 많을 테지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겠어요? 부딪히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교훈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깐깐한 사장님과는 달리 사장님의 아들은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늘 좋은 말만 해줬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물론 배려하고 상냥한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샌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그런 사장님의 아들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먼저 고백을 해오자 승낙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사장님은 본인의 아들이 저와 사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눈 높은 내 아들을 꼬시다니 제주도 참 좋구나. 여자들끼리니 솔직히 말해봐. 설마 몸 썼니? 네? 아휴, 사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오빠가 먼저 고백했고 이제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론을 말을 하라는 거다. 잤어 안 잤어? 대답해보거라. 아직 손도 안 잡은 사이예요.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 경고하는데 잘 들어두거라.
결혼한 순간부터 친정이라는 단어는 너한테 없는 거다. 앞으로는 시댁이 무조건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 앱에서 결혼이라도 할 속셈이면 미리 알아두라는 소리다. 알겠니?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무슨 결혼까지.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예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가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으란 말이다. 우리 애 나이 결코 적지 않고 결혼 정년기인 상황이다. 괜히 마음 뒤흔들고 가지고 놀 생각하지도 말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니까 그거 들먹이면서 카페 일 농땡이 부릴 생각 절대 하지도 말고. 사장님,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오빠랑 사귀면서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철저히 신경 쓸게요. 말만 번드르하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신뢰를 주라는 거다. 너 오고 나서 카페에 매출이 줄고 있는 거 아니? 리뷰도 안 좋은 게 한둘 달리는 게 아니다. 남는 시간에 리뷰라도 달고 별점이라도 좋게 회복하게끔 네가 수를 좀 써봐.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조작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사장님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도 어떤 손님이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있냐고 물어보니까 까칠하게 대답하셨잖아요. 디카페인이라는 메뉴가 어디 적혀 있냐고 왜 적혀 있지도 않은 걸 묻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아메리카노 사 먹는 것들 돈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따지는 것들만 많은 놈들이야. 그런 것들 챙길 시간에 굵직굵직한 손님 챙기는 게 회전도 빠르고 가게 영업에도 훨씬 좋아. 그리고 내가 나이 어린 것들한테도 굽신거리며 자존심 팔아야겠니? 음료를 팔지 자존심을 파는 게 장사가 아니야. 손님한테 그래도 친절한 게 좋죠. 내가 너보다 장사 수한 몇 수는 위다. 윗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듯이 그따위로 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랑 사귀게 되었다고 사장을 편하게 대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대로 알아들었으니까 노여움 가라앉히세요. 네가 뭔데 노여움을 가라앉으라 말라야? 내 아들이랑 사귀는 거라 별개로 너랑 나랑은 사장이고 직원 관계다. 그거 절대 잊지 말거라. 일할 곳 없는 애 받아줬더니 이게 요즘 하루하루 기어오르고 있어?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저를 자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까칠하기 그지없는 사장 때문에 일을 당장에 때려쳤을지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돈을 좋아한다면서 예비 며느리로서 용돈을 드린다면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며 제게 다달이 본인의 엄마에게 드릴 용돈까지도 전해주는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반년 정도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될 정도로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남자친구.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가 사장님과 닮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면 사장님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배달 음식 시키는데 배달부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음식 놓고 올 수도 있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놈들 내가 자주 봐서 잘 알아. 나도 가게 영업하면서 얘가 말을 하면 들을 놈인지 아닌 놈인지 딱 견적이 선다고. 하나하나 봐주고 들었다간 기어오르니까 미리 다져놔야 되는 거라고. 그래도 너무 화내니까 무섭더라. 괜히 싸움 나면은 안 좋잖아. 사이 좋게 다들 지내면 좋을 텐데 말이야. 꼭 배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너도 장사를 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잘 알아둬. 원래 사람이라는 게 기어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잘 대해줬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잘 대해줘도 못 알아쳐먹는 짐승이 있다고. 짐승 같은 놈들에게까지 잘 해줬다가는 무슨 일이든 망하기 마련이야. 알겠으니까 진정해. 배달 음식 식기 전에 먹기나 하자. 오랜만에 휴일이잖아. 우리 가게 얘기는 그만하고. 가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드네. 안 그래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데 채용하는 놈들마다 하나같이 뺑기나 써대고 뺀질거리기만 해서 다들 마음에 안 들어. 너같이 일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좋을 텐데. 나같이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많지 않을까? 난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것뿐이니까.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주인 의식 없이 일하는 것들이 나를 너무 성질나게 만든단 말이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얘기이긴 하다. 그런데 최저시급 안 챙겨준다면서. 그럼 아르바이트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게 뭐가 있어. 그냥 시키는 거라도 잘하면 되지.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을 겪어봐야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다못해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하나? 시키는 것도 못해. 사장 말은 안 들어. 어리버리타기나 하고 있고. 하여튼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패급이 많은지 모르겠어. 저와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부터 쓰는 용어부터 말하는 태도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 결혼까지도 약속하게 될 정도였지만 이 관계를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조금씩 의문이 생기고 있을 쯤 놀랄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나 이 자식 뭐야? 이 자식이 왜 누나랑 같이 프로필 사진에 찍혀 있어? 왜 그래? 내 남자친구. 말했잖아. 사장님 까칠한데 스위트한 아들 하나 있다고. 너 바쁜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관심 좀 가져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누나한테 세상 다정다감하다는 인간이 이 인간이었어? 설마 이 새끼가 누나 남자친구야? 빨리 대답해. 이 새끼라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말했지. 나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게 하던 요리점 사장이 바로 이 새끼라고. 그리고 가끔씩 찾아와서 같이 덩달아서 나한테 잔소리 퍼붓던 인간도 있다고 했잖아. 잠깐. 그럼 혹시 누나가 일한다는 카페 사장 말이야. 이마에 점 박혀 있고 눈 매섭게 생기고 파마 머리한 아줌마 맞아? 그 인간이 요리점 사장 엄마인데. 이마에 점 있는 건 맞아. 파마 머리는 옛날에 했었었고. 맞네. 그 인간들이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냐? 내가 말했잖아. 돈에 눈 멀어서 아르바이트생들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모자. 바로 이 인간들이라고. 상종 못할 쓰레기들이라니까. 여기 핸드폰 사진도 봐봐. 내가 사장 밑에서 일할 때 찍어둔 이 인간들 얼굴 보라고. 어머머 맞아. 내 카페 사장님이랑 남자친구 사진 맞네. 당장 일 관두고 남자친구랑 헤어져. 남자친구랑도? 그 인간도 아주 문란한 놈이야. 문란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요리점 사장. 그 쓰레기 자식이 나 한창 일 배우느라 정신없을 때 맨날 하는 게 여자 자랑이었어. 아주 어릴 적부터 여자 전력이 아주 화려하더라. 돈 주고 여자 산 적도 있다는 얘기부터 아르바이트생 성추행한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 다 했다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그냥 적당히 잘해주면서 가지고 노는 용이랑 결혼하는 용도랑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쓰레기 자식이라고. 세상에. 나한테는 여자친구 사귄 적 딱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 인간 말을 믿어? 동생의 말을 들어도 남자친구의 친절한 모습과 상냥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면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생생한 증언을 들은 저로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슬쩍슬쩍 드러나던 못된 모습들이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의 진면목임을 알게 되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더군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카페에 며칠 휴가를 얻은 저는 남자친구가 술집을 전전하는 것은 물론 여자들을 끼고 돈을 써대면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몸이 아프다고 하자 약을 사다 줄까 하면서 집에 찾아가도 되냐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뒤로는 여자들을 만나고 있고 돈을 써가면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에 환멸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 이별을 통보하기에 앞서 제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해왔던 것이며 이별 이후에 별탈이 없도록 마무리를 갖춰두기로 했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의 시모가 될 뻔했던 사장은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이제 아들이 하는 말 들어주기로 했다. 날 이제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렴. 엄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잖니. 그동안 널 쭉 지켜봤는데 아들 말대로 성실히 일하고 묵묵히 잘 견디는 것 같더구나. 너 정도면 며느리로서 괜찮다 싶었다. 용돈도 챙겨주고 있고 눈치도 어느 정도 챙기는 편인 것 같아서 말이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명심하거라.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모셔야 한다. 용돈도 2배로 올리도록 하고. 용돈을 2배로 올리라고요? 제가 왜요? 내 아들이 너 생일 선물로 300만 원인지
400만 원 정도 하는 커피 머신도 이미 택배로 보내놨다.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비싼 선물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내 속이 편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거 만회하려면 앞으로 용돈 2배씩 바치라는 얘기다. 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요. 정말 엄마처럼 대할게요. 그런데 용돈 2배는 어렵겠네요. 뭐 2배가 어렵다니. 지금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놓고 할 말이니? 난 엄마한테 용돈 안 주고 있거든. 최저시급도 못 되는 돈 받는 바람에 거지라서. 너 지금 CM이 될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지금 반말한 거니? 참, 평소에 나한테 요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맨날 잔소리해 댔잖아.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해줘. 밥 짓는 솜씨 좀 보게. 뭐? 밥 좀 해줘? 너 진짜 미쳤니? 갑자기 왜 반말을 짓거리고 앉았어? 나 엄마한테 원래 반말해. 참, 설거지도 좀 쌓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밥하고 설거지도 해줘. 그 야무지고 꼼꼼한 센스로 빨래도 해주고. 이 미친년아, 내가 엄마처럼 모시랬지. 네 엄마한테 하듯이 하라 했니? 아주 개념이 없구나. 에이, 왜 그래? 엄마, 개념 없어도 나 엄마 딸이잖아. 유흥업소 가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할 뻔한 댁 아들도 계속 아들로 대해주는 거 보면 반말 정도가 별거라고? 너 설마 지금 우리 지훈이 보고 하는 소리니? 성추행이니 유흥업소니 그게 다 뭔 소리냐? 알 필요 없고요. 중커피 머신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잘 쓰도록 할게. 고마워, 엄마.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커피 머신 내놓고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내 아들 모욕한 죄로 고소당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에이, 왜 그래? 이 망할 할망구야. 치사하게 줬던 걸 왜 뺏겠다고. 커피 머신 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나한테 제대로 안 내놓은 최저시급이나 주시지? 네가 여기 처음 직장에 들어올 때 최저시급 안 받겠다고 말을 했잖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겠다는 거니? 이 못된 년 같으니. 기껏 한다는 말이 못된 년. 댁 때문에 노동 대가도 못 받고 착취당했던 사람들 생각을 해봐. 가족이라고 말해놓고 사람들 착취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만.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난 내가 일한 돈은 받아야겠는데? 내가 너 믿고 고용하고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니? 당장 그만한 목돈 빠지면 카페 휘청거린다. 그리고 빠듯한 카페 벌이 너도 알고 있잖니. 그러게 할망구야 진작에 잘해주지 그랬어요.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쳐먹고 월급은 안 주고. 댁이며 댁 아들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젠 내 아들 욕까지 하는 거냐? 내 아들이 너한테는 100번 아깝다. 댁 아들 꼴의 사장이니 뭐니 하면서 돈으로 여자 사고 있고 알바는 쥐어짜고 있더라고. 가게 평점 보니까 거기서 망할 날 멀지 않은 것 같거든. 두 사람 거리에 나 앉을 준비나 하셔. 내가 망하게 기도해줄게. 인연이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당장 꺼져. 꺼지란 말이다. 당신 가게 잘 건사하는지 내가 두고 볼게. 참고로 안 좋은 리뷰도 남길 거니까 확인하고 댓글 달아주고. 꺼져. 이 독사 같은 년. 당장 사라지라고. 내가 너한테 소송 걸어서라도 커피 머신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댁도 그렇고 댁 아들도 그렇고 하루하루 벌이가 간당간당하던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가게나 잘 건사하시지 그래? 가뜩이나 손님들 평판도 안 좋아지는 판국에 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가게가 망하더라도 니년은 어떻게든 내가 망하게 해줘야겠다. 커피 머신 뺏겨봤자 어지간히 망하겠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였던 사장과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물론 남자친구가 연락을 취해오기도 전에 차단을 해버렸죠. 두 모자는 커피 머신을 돌려받으려 소송까지 걸었지만 의미 없는 돈 낭비가 되었고 최저시급을 포함한 모든 노동의 대가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둘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둘의 가게는 정말로 망하고 말았죠. 아르바이트를 착취해대고 손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던 사장이었던지라 망할 거라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대로 들어맞고 만 것이었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려던 두 모자의 가게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동생이나 저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